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앞으로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에서 구조 안전성 비중이 낮아지고 2차 안전진단이 사실상 폐지되는 등 재건축 관련 규제가 완화됐습니다. 정부의 이번 완화로 서울 아파트 매물은 하루 새 2.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GTX-C 삼성역과 양재역 구간을 최단 거리의 직선으로 연결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삼성역은 GTX-A와 C 노선이 같은 층에서 평면 환승으로 계획돼 있어 GTX-A 노선과 상하 교차하기 위해서는 역 전후로 일정 직선 거리가 확보돼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3기 신도시 중 3만 3천 가구 규모인 하남 교산지구가 두 번째로 토지 보상을 완료한 데 이어 준강남권 입지인 과천지구도 토지 보상의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지구별 착공 등 후속 절차에 나서며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부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이 고비를 겪고 나면 뒤에 종종 따라 붙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한풀 꺾였다라는 말인데요. 한겨울의 추위도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이런 어려움도 또 우리 인생의 괴로움도 그 고비를 잘 넘기고 나면 우리는 한풀 꺾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부동산 시장이 올 들어서 이 한풀 꺾이는 그런 기세로 좀 접어든 게 아닌가 싶은데요. 2023년 새로운 부동산 투자 계획하고 계신다면 오늘도 저희 전문가와 함께 안전한 투자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어요. 이용하실 수 있는 상담 전화 02-2638-3972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은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고민 자세히 보내주셔도 전문가의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부동산 시장에서 규제 완화책이 발표가 나면서 이제 벌써 한풀 꺾였다, 고비가 지나간 것 아니냐라는 기대 섞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상황 속에서 또 여러분의 고민은 더 깊어지실 겁니다. 오늘 그 고민 해결해 주실 부동산 전문가 모셨어요.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D1 리얼티에셋의 조범식 대표 함께 하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앞서 우리 MC분께서 말씀하셨죠. 부동산의 고비가 한풀 꺾였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그리고 더 많은 규제 완화 그리고 시장 활성화 정책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정책들이 원래는 6개월 내지는 1년 단위로 나오는 게 일반화되어 있는 상황인데 6개월 내에 2, 3년 안에 내놔야 되는 여러 가지 규제 완화 정책들 또 그리고 부동산 활성화 대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미리미리 좀 살펴보시고 또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미리미리 예측하시는 게 좋은데 자, 그러려면 혼자 어렵습니다. 자, 이런 상황들 저희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가지고 있는 부동산들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좋을지 연락 주십시오. 그러면 고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부동산 시장이 너무나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규제가 완화될 것이다라는 예상은 있었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른 시기에 더 많은 규제들이 완화가 됐습니다. 1월 3일이었죠. 그 규제 완화책이 발표가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조금씩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어떤 규제책들이 들어있기에 벌써 시장에서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건지 그 규제책 내용들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전해주실까요? 네, 올해 들어서 벌써 이제 올해 들어서 한 5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5일 안에 정부에서 굉장히 많은 부동산 대책들 또 정책들을 내놨습니다. 특히 이제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이라 해서 이틀 전이죠. 1월 3일 날 이 부동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대책 또 대안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 부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빨랐고 또 다양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내용들을 하나씩 짚어보고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건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그러면 이번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서 부동산 관련돼서 어떤 내용이 있느냐? 자, 첫 번째로는 바로 중도금 대출에 대한 제한을 해제하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신규 분양 단지들, 분양가 과거에는 9억 이상이 되는 그런 분양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중도대출이 안 나왔던 거를 12억으로 이번에 상향을 해줬죠. 자, 그마저도 지금 분양가가 좀 오르면서 쉽지가 않다라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이런 상한 자체를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12억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제한이 없어지게 됐습니다. 또한 이 중도대출 상한이 5억 정도가 한계였는데 이제는 이 상한도 없애겠다. 즉 인당 받을 수 있는 중도대출의 상한 제한이 아예 없어지면서 이제는 신규 분양을 받았을 때 중도금 대출에 대한 부분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특히 이제 올 1분기 내부터 시행을 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진행되는 건 아니지만 올 상반기 내에 관련 법규가 바뀌게 되면 충분히 이제 분양을 받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중도대출에 대한 걱정은 이제는 안 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은 이제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가 지금 현재는 실거주 의무가 잡혀 있는데 이 실거주 의무를 아예 폐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그런 주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대 5년 정도까지 실거주를 해야 되고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는 2년까지 실거주 의무를 가져야 되는 상황인데 이 실거주 의무를 이제는 안 해도 된다. 즉 입주가 될 때 내가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잔금 치를 때 굉장히 주택담보대출 걱정하시거나 이런 분들 이제는 이 임대, 즉 전세나 월세를 활용해서 이제 신규 주택들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또 하나의 방법이 이제는 또 나오게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전매 제한이 완화가 됐는데요. 우리가 수도권 같은 경우에 최대 분양가 상한제 수준에 따라서 10년, 그리고 비수도권은 최대 4년까지 전매 제한이 원래 잡혀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 전매 제한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은 최대 3년, 또 그리고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최대 1년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특히나 이 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3년, 그리고 그 규제 지역 중에서도 수도권 지역은 3년, 비수도권은 1년인데 규제 지역이 아닌 지역들, 즉 수도권에서는 과밀 억제권역에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전매 제한이 1년으로 줄어들었고요. 그렇지 않은 지역들 같은 경우는 최소 이제 최대 6개월만 전매 제한이 이제는 적용이 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이제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규제 지역은 1년, 그리고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6개월, 그리고 기타 지역, 광역시가 아닌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전매 제한 자체가 없어진다는 부분들을 참고하시고 신규 분양 단지들을 앞으로 전매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사고 파는 데 있어서 이제는 제한이 없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기존 주택 처분 의무가 폐지가 됐는데요. 우리가 이제 1주택자들 같은 경우에 분양을 받게 되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그런 의무 조항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는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의무가 아예 없어지게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주택이 지금 시장이 조금 매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시기다 보니까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서 신규 분양을 받았던 단지들을 포기하는 그런 사태들, 그런 사례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이거 그래서 이제 뭐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려주기도 했지만은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는 아예 기존 주택 처분 의무에 대한 조항을 없애버리면서 이제는 가지고 있던 원래 살았던 주택 안 팔아도 되는, 즉 1주택자가 청약을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2주택자가 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는 상황으로 이젠 이 의무 조항이 빠지게 됐습니다. 자, 다음은 특별 공급 분양가 이 기준 폐지인데 우리가 분양을 하게 되면 일반 공급, 즉 청약 시장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청약이 있다라면 특별 공급, 즉 뭐 다자녀 특공이라든지 또 생애 최초 특공이라든지 이런 특별 공급도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특별 공급에 분양가 상한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투기과열 지구 내에서 분양가가 9억을 넘어설 경우에는 특별 공급 자체가 불가능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이 분양가에 대한 기준을 아예 없애버리면서 이제는 어떤 고가 단지를 할지라도 특별 공급을 집어넣을 수 있고 또 면적 또 금액
상관없이 특별 공급이 더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인 그 다음으로는 무순위 청약 자격 조건이 완화가 됐는데요. 우리가 이제 무순위 청약 같은 경우에는 일반 이 청약이 끝나고 나서 계약이 해지가 되거나 해서 나중에 소위 말하는 우리가 접주비라고 그러죠. 이런 무순위 청약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원래는 지역 상관없이 또 주택 여부 상관없이 가능했던 거를 규제가 다시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주택자에 한해서 그리고 해당 지역에 한해서만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최근에 해당 지역에 대한 규제는 풀었었지만 무주택자에 대한 부분, 즉 다주택자의 부분은 이 무순위 청약이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무순위 청약도 이제는 무주택 요건 이거를 없애면서 이젠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도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게끔 또 완화를 해주게 됐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 전반적으로 다 살펴보면 이 6개의 내용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 시장에 대한 대책 방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수도권 또 일부 또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분양 주택이 쌓이고 있거든요. 이 미분양 주택이 쌓인다는 거는 가장 핵심이 건설사들이 굉장히 피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건설사가 도산을 하게 되면 국내 경기 또 내수 시장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미연에 방지하고 또 미분양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이 미분양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들을 거의 대부분 풀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바로 규제 지역을 추가적으로 해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남아있던 조정 대상 지역 또 투기과열지구가 서울과 경기도 4곳, 즉 광명, 과천, 성남, 하남 이렇게 해서 총 5곳이 남아 있었는데 경기도 일대에 있는 4곳은 다 완전히 해제를 했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 서초, 강남, 송파, 용산 이 4개의 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모두 규제 지역에서 이제 해제가 됐습니다. 자, 오늘부터 규제 지역이 해제가 됐는데요. 자, 이렇게 규제 지역이 해제가 되면서 올 수 있는 효과는 어떤 거냐? 바로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금 부담이 이제는 사라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규제 지역 내에서는 다주택자들이 세금이 취득세, 또 보유세, 또 종부세죠. 그리고 양도소득세 다 똑같이 중과가 됐었는데 하나씩 풀어줬던 걸 이제는 서울 전체 지역의 4개 구를 뺀 나머지 지역들은 이제 중과를 적용받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대출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대출이 원래는 규제 지역 내에서 최근에 50%까지 완화를 해줬지만 규제 지역이 풀리면서 4개 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LTV 70%까지 적용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 그만큼 대출 여력을 더 늘려주는 상황의 효과가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규제 지역을 풀어주고 또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는 내용도 있었지만 추가적으로 나온 내용은 바로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겠다라는 내용도 이번에 같이 담겨 있었습니다. 즉 공급이 부족한 지역들을 전반적으로 공급을 많이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면서 올해 안에만 48,000호 정도를 더 추가적으로 진행해서 공급을 늘릴 수 있게끔 하겠다는 내용이 같이 담겨 있었고요. 특히 그 공급을 늘려주는 지역들 중에서 핵심은 바로 도심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출퇴근하기 편하고 또 살기 선호하는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도심 지역의 이런 재개발 사업들을 좀 더 많이 활성화시키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고 그 안에서도 대규모 정비 사업보다는 이 소규모 정비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활성화시키겠다. 또 역세권 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활성화시키겠다는 내용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 내용에서는 최근에 많은 분들이 재개발 사업들 이렇게 지정되고 움직일 때 보면 이 현금 청산에 대한 기준들이 너무 다양하잖아요. 특히 권리 산정 기준이라든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든지 이런 제한들이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고 되게 어려워하시는데 바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완화를 하겠다는 내용을 또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민간 등록 임대사업자 정상화하겠다. 이미 12월 말에 함께 발표가 됐었죠. 자, 그런데 이 내용을 또 추가적으로 같이 넣으면서 이제 아파트, 등록이 안 됐던 아파트도 등록이 가능하게끔 바꾸겠다라고 하면서 시장에서 이제는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다주택 수요, 즉 투자 수요자들도 쉽게 유입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나왔던 정책들 원래 과거에도 다 진행이 됐던 그런 규제 완화 정책들입니다. 근데 과거에는 대략 한 6개월
뭐 길게는 1년 단위로 이런 완화 정책들이 나왔더라면 이번에 나온 이런 정책들은 거의 한꺼번에 다 쏟아져 나왔다라고 할 만큼 거의 한꺼번에 나왔거든요. 특히 이 정책들이 시장에 반영되는 시기가 대략 올 2월부터 3월 달 정도에 시장에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만큼 그러면 다주택 수요자들, 실수요자들뿐만 아니라 다주택 수요가 또 늘면서 수요는 지금보다는 더 많이 증가할 수 있는 시장으로 바뀌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런 다주택 수요자들이 저점에 있다 내지는 호재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입지가 좋은 지역들 위주로 많이 가면서 그런 해당 지역들, 특히 서울의 규제 지역이 풀린 지역들 중심으로 해서 매물이 많이 감소하는 형태로 앞으로 시장이 바뀌게 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특히 올 중순 정도에나 이런 효과가 올 것으로 보고 있었는데 이런 다양한 정책들이 좀 빨리 나오면서 생각보다는 2, 3개월 더 빨라지는 흐름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장 속에서 그럼 어떤 지역들을 빨리 회복이 될 것인가, 내지는 어떤 지역들이 좀 다소 늦게 회복이 될 것인가, 또 갈아탄다라면, 또 가지고 있다라면 어떻게 부동산을 운영하는 게 좋을 것인가 고민들 많으실 겁니다. 자, 그런 고민들 저희가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자세하게 지역별로 어떤 지역들이 좋은지, 또 어떤 지역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들인지 준비를 해서 진행할 예정이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 하나씩 짚어가면서 지역들 분석까지도 함께 해드리니까 궁금하신 분들 세미나 오셔가지고 좀 더 자세한 내용들 들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돕기 위해서 정말 어찌 보면 역대급으로 많은 내용의 그리고 빠른 시기에 규제 완화책을 내놨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속에서 그렇다면 내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포트폴리오 좀 변경이 필요한 건 아닌지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조범식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가 이번 주에도 역시 열립니다. 어떤 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지 자세하게 좀 안내 부탁드릴게요, 대표님. 네, 뭐 정책들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정책들이 적용이 되는 시기, 올 2, 3월 이후부터는 부동산 시장이 많이 격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커졌다고 봅니다. 자, 그런 가능성 안에서 그럼 실제로 변화가 되는 지역들, 또 좀 늦게 변화가 되는 지역들 어떻게 될 것인지 저희가 이번 주 금, 토 두 번에 걸쳐서 세미나를 하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그런 지역들이 어딘지, 또 어떻게 내 부동산 자산을 운영하는 게 좋은지, 또 재테크 전략은 어떻게 세워가는 게 좋은지 참고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시간이니까 시간 내서 오셔가지고 이런 내용들 하나씩 들으시고 다양한 그런 나한테 알맞는 재테크 전략 세워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부동산 시장에 이렇게 역대급 대책이 나왔다 하더라도 분명 어느 지역은 조금 더 빠르게 수혜를 입고 또 그렇지 못한 지역이 있을 겁니다. 이런 내용들 함께 좀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무료 세미나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2번으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1부 이어서 남은 시간 여러분의 고민 만나보는 시간 이어가 볼 텐데요. 오늘 바로 시청자 여러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노원구 월계동 네. 이성 아파트 네. 투자 목적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보유할지 매도할지 궁금해서요. 네, 투자 중이라고 하셨으니까 이제 임대를 좀 놓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언제쯤 네. 매수를 좀 하셨을까요? 2016년에 매수했고요. 네. 지금 매도하고 갈아타기 투자할지 아. 좀 더 보유할지 고민이에요. 네, 2016년에 매수를 하셨으면 우선 매수는 잘하셨는데 지금 시기에 그러니까 조금 더 상급지로 갈아타기를 해보는 게 어떤지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우선 노원구 월계동의 미성 아파트 향후 전망부터 살펴봐야겠네요. 대표님과 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예, 뭐 좋은 시기 때 잘 사시긴 하셨어요. 네. 근데 지금 시장이 조금 안 좋고, 특히나 이제 요 노원구에 있는 월계동에 있는 또 미성 아파트죠. 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실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최근에 가격이 좀 많이 빠졌던 그런 단지입니다. 네. 자, 그래서 좀 걱정이신 거예요. 아, 이거 더 가져가도 맞는 건지, 아니면 좀 괜찮다라면 또 쉽게 회복이 될 수 있다라면 가져가는 거고, 또 그렇지 않다라면 좀 이렇게 시장에 좀 규제가 완화가 되고 할 때 좀 갈아타기를 해보는 게 좀 어떨까, 이런 고민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예. 자, 일단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 이렇게 거래가 안 되고 급매물이 막 이렇게 나오고 하는 이유는 지금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서 그렇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수요가 많이 줄어들어서 그렇더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근데 이 수요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첫 번째로는 실수요자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다주택자를 운영하는 투자 수요로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우리 시청장님은 실은 실수요자보다는 투자 수요 관점에서 요 지금 미성 아파트를 매수를 하신 거죠. 그렇죠? 아, 네, 그렇죠. 네. 예. 자, 그런데 지금까지 2017년, 18년, 19년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면서 그때 이 투자 수요자들에 대한 부분은 규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 규제가 본격화되기 이전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사신 거는 타이밍 괜찮게 잘 사셨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그래서 시장에 굉장히 투자 수요가 많이 위축이 됐고 실제로는 이제 규제가 없는 실수요자들이 시장을 많이 움직이던 그런 시장이었는데 최근 이제 금리가 오르면서 이 실수요자분들이 이제 대출이라든지 이런 이자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 실수요자들의 이 수요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아, 그러니까 뭐 실수요자들, 이거 무주택자나 일주택자분들도 집을 안 사는데 네. 네. 다주택자분들도 투자하자니 뭐 세금이 걸리고 뭐 이래저래 뭐 모든 게 다 걸리니까 쉽게 투자도 못하고 그래서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투자 수요 이 두 가지 구분으로 나눠져 있던 수요가 다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네. 거래 절벽이 오게 된 거고 집이 안 팔리니까 급매물로 부동산을 내놓게 된 거예요. 네. 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실수요자들에 대한 부분은 좀 많이 완화를 해주긴 했습니다만은 이 실수요자들이 좀 활성화될 수 있는 정책들을 내놨지만 실제로 시장에 큰 효과를 가져오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 금리가 너무 높아요. 여전히 고금리다 보니까 실수요자분들이 대출을 받아서 운영하기가 여간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좀 적거든요. 근데 시장을 좀 정상화시키려면 수요가 회복돼야 되니까 정부가 이번에 내건 카드는 그러면 다주택자인 투자 수요를 시장이 좀 유입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하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 정책을 지금 거의 뭐 쏟아내놓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규제지역 해제뿐만 아니라 뭐 주택임대사업자 활성화 이런 것들이 다 다주택자의 규제를 했던 것들을 다 지금 뭐 다시 정상화시키거나 완화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럼 실제로 그러면 시장에서 앞으로 조금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수요자들은 투자 수요자들이에요. 그러면 이 시장에서 이 투자 수요자들이 먼저 선택하고 먼저 매수를 하고 먼저 살 수 있는 지역들이 좀 더 빠르게 급매물이 소화가 될 거고 그러면서 가격도 다시 좀 회복하는 흐름으로 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미성 아파트잖아요. 네. 이 미성 아파트가 과연 앞으로 2, 3개월 후에 투자 수요자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부동산인가를 먼저 보시는 게 맞아요. 자, 그러면 일단 네. 투자 수요자들이 선택할 때 뭘 보느냐? 첫 번째로는 이 부동산이 저점인가? 많이 빠졌나? 바닥인가? 이걸 먼저 판단을 할 거라는 거죠. 근데 서울에 지금 현재 부동산 가격이 좀 하락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서울 전체 평균은 한 7.2% 정도 하락을 했어요. 근데 이 노도강 있죠? 노원구, 여기 미성 아파트 있는 노원구하고 이쪽에 있는 네. 도봉구하고 이 지역은 강북구하고 이 세 개의 노도강 지역은 평균 12%가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서울 전체 지역 평균보다도 더 많이 가격이 빠진 지역이거든요. 네. 그리고 과거에 여기가 이제 호재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 수요도 많이 유입됐던 지역인데 이런 뭐 대출이라는 부담이 많다 보니까 급매물도 많이 나왔던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가격대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그래도 가격이 더 많이 빠진 좀 더 바닥권에 가까이 있는 그런 부동산이라고 판단할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이제 볼 게 뭐라면 자, 그러면 여기에 이 저점에 있는 부동산이 다시 빨리 회복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느냐. 특히 어떤 거라면 최근에는 이제 재건축이라든지, 그죠? 네. 재개발이라든지 서울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시키고 있는 이 두 가지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면 더 먼저 또 선택을 하겠죠. 네. 자, 그런데 지금 이 미성 아파트는 이 미성 아파트, 미룡 아파트, 또 삼호 아파트 이 세 개 아파트가 같이 통합으로 해서 지금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입니다. 그래서 소위 우리가 이제 미미삼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재건축을 움직이고 있는 단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 안전진단 1차는 통과를 했지만 지금 2차 정밀안전진단이 지금 신청이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또 정부에서 안전진단 기준을 많이 완화해 줬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번에는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안전진단이 통과가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본격적으로 재건축을 이제는 할 수 있는 그런 단지로 변화가 되는 거잖아요. 자, 네. 그만큼 이제는 조금 바닥권에 좀 가까운 만큼 가격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또 많이 빠졌고 거기에 재건축 이슈까지 이제는 확실해지네라고 한다면 실제로 투자 수요자들이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더 많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단지입니다. 네. 거기에 이제 세 번째로 여기 더 좋은 게 그러면 주변에 개발호지까지 더 있다라면 더더욱 좋겠죠. 네. 그럼 내 주택도 바뀌고 주변도 바뀌고 하면서 좀 더 저렴한 금액대에 살 수 있는 그런 단지로 바뀌는데 실제로 여기 이 광운대역이 GTX가 지금 계획돼 있잖아요. 네. 예, 그럼 GTX 호재도 있고 거기에 여기 역세권 개발이 이제 좀 본격화됩니다. 여기 5만 평 정도 되는데 대략 한 3조 정도 규모의 업무타운, 상업시설, 주택이 들어서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역세권도 개발되고 또 옆에 있는 중랑천의 이 동부간선도로도 지하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이에 껴있는 미미삼, 미룡, 미성 그리고 사무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거기다 재건축까지 들어간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올 2월 달, 3월 달 정도에 조금 더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유입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한다면 많이들 찾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단지예요. 네. 그럼 지금 저는 매도를 하시는 거는 너무 아쉽다라고 보여지고요. 금매물이 네. 좀 소화되고 좀 시세가 조금 회복이 돼서 이 정도 금액대까지는 좀 가져가도 되겠다 싶은 정도. 과거 고점까지는 아니더라도 금매물이 다 소화되는 시점까지는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뭘 가지고 계시긴 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미미삼 재건축이 완료가 되는 시점 때까지 좀 길게 보시고 가져가셔도 저는 무방한 그런 아파트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올 상반기까지는 좀 지켜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재건축 흐름을 봐가면서 더 가져갈지 말지는 그때 가서 고민하셔도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저는 매도 타이밍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 금매 가격으로 매도하기엔 너무 아까운 아파트다라는 조언 드렸으니까 조금 더 보유하고 계시다가 그 시기 오면 다시 한번 더 장기적으로 보유할지 아니면 그때 갈아타게 할지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언제나 열어두고 있고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72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네, 시청자님 어떤 부동산 오늘 함께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저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신머구 벽산블루밍을 이제 거주할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를 고민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네, 무주택 상황에서 보신 아파트가 강서 방화동의 신마곡 벽산 블루밍 아파트 말씀 주셨는데 지금 네네. 좀 내가 들어가서 살아도 될 만한 아파트인지 매수 시기와 함께 더불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네네.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예, 목소리 아주 젊으신 것 같은데 여기 신마곡 벽산 블루밍 예. 요거 매수로 하시려고 하는 이유는 따로 있으신가요? 그 거주하고 싶은 이제 신혼부부로 신축 위주로 보고 있어가지고 여기가 신축인 거 제일 신축이어가지고 보고 그럼 있어요. 이번에 결혼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결혼하신 네. 건가요? 아니 지금 예비 이제 그래서 이제 알아보고 계시는 거구나. 네네. 그래서 좀 알아보고 깨끗한 있습니다. 주택 위주로 입주된 지 네네. 얼마 안 돼. 네네. 그래서 이제 35평대를 좀 보셨는데 네네.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아직 젊으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네. 새 아파트 들어가서 사는 것도 좋은데 네네. 아직 젊으시니까 저는 주택을 처음 사실 때 좀 장기적인 플랜을 좀 가지고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장기. 그냥 단순하게 새 아파트니까 좋아 이게 아니라 네네. 이제는 가족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네네. 또 결혼하고 그러면 시간이 좀 지나면 자녀도 생길 거고요. 그죠? 네네. 예. 그러면 이제 자녀가 아직은 이제 결혼을 안 하셨으니까 실감은 안 됐을 수 있는데 자녀가 네네. 이제 조금 커가고 그러면 이제 7살, 8살 정도 되면 학교도 보내야 되고 또 그런 네네. 부분들이 굉장히 주택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네. 지금은 아직 내가 실감이 안 갈 수가 있는데 그럼 네네. 실은 그 시기 때까지 플랜을 가지고 내가 네네. 앞으로 결혼해서 내 가정을 조금 더 화목하고 내가 우리 아이까지 생각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장기적 플랜으로 좀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네네. 시장이 좀 가격이 좀 빠진 상태다 보니까
네네. 상대적으로 조금 저렴한 금액대에 그래도 새 거면은 좀 살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아, 네네. 예. 근데 조금 더 길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래서 저는 이 벽산 블루밍 아파트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네네. 이쪽을 좀 보시는 게 직장이 여기 마곡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마곡하고 계야산 쪽 사이에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네. 이제 이쪽이 이제 직장이다 보니까 네네. 이쪽 근처에서 좀 괜찮은 거 찾으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건데 저는 네네. 이 마곡지구는 이렇게 이제 지역별로 이렇게 좀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색깔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마곡지구 업무타운입니다. 아, 네네. 공원까지 포함해서요. 이렇게. 네. 그럼 마곡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마곡지구 동쪽과 이 동남쪽은 이 둥촌동 그리고 발산동이 위치해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이쪽 서쪽으로 오면 여기가 이제 방화동이에요. 네. 근데 이제 보신 데는 이 방화동에서도 5호선 괴하산역 역세권에 있는 한 300세대가 채 안 되는 약간 좀 소단지죠. 네네. 예. 뭐 소단지긴 하지만 입주된 지 2년 차밖에 안 된 새 아파트란 말이에요. 네. 이 아파트를 지금 보신 건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당장 새 아파트를 선택하시기보다는 네. 앞으로 새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하시는 게 좋다. 아, 네네. 예, 그러면 지금보다도 더 가치가 더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또 주거 사다리처럼 새로운 내가 주택을 선택할 때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아, 네네. 젊으시니까 저는 지금 새 네. 거보다는 앞으로 새 거가 될 수 있는 부동산을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아, 네네. 그 다음으로는 그게 이제 새 아파트가 됐을 때 굳이 내가 여기에서 이사를 안 가도 될 정도는 된다. 이 정도의 입지가 된다라면 좀 더 좋은 입지, 또 편한 선택지가 되겠죠. 네, 아, 네네. 그러면 제가 이게 얘기했던 이 둥촌동이나 발산동 같은 경우에는 실은 마곡지구 주변 지역에서 우리가 여기는 뭐 출퇴근이 다 편한 지역이잖아요. 마곡을 중심으로. 네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선택할 때 입지 중에 가장 먼저 보는 게 출퇴근이에요. 그래서 직장과 주거지의 근접, 그 직주 근접을 많이 선택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역세권 단지들이 더 비싸고 또 직장 가기 편한 역들이 더 비싼 거거든요. 네네. 근데 실은 뭐 방화동이든 뭐 발산동이든 등촌동이든 실은 마곡지구 출퇴근은 더 논할 지역은 아니에요. 딱 붙어 있는 지역들이다 보니까 다 이 직주는 좋아요. 자, 그럼 직주가 좋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으로 선택하는 건 뭐냐? 편의시설 잘 돼 있나? 기반시설 잘 돼 있나? 살기 편한가? 이걸 먼저 봅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러면 그게 뭐 편의시설인 여러 가지 마트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돼 있는지 또 내지는 교육 환경이 아주 좋은지 지금은 아마 실감 안 가실 거예요. 근데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애들 학교가 괜찮은 지역도 있는지 학원가가 잘 조성돼 있는지 이런 거를 따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교육 환경이나 이런 것들 이런 세 가지 조건들을 먼저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럼 그런 지역들이 가장 비싼 지역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목동이라든지 또 대치 도곡동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다 이런 것들이 잘 돼 있는 지역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고가 지역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물론 그런 지역들하고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마곡지구 주변 지역이 이 주변 지역 중에서도 편의시설과 교육 이 두 개가 잘 돼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둥촌지구와 발산동 일대예요. 네네. 우리가 방화동 일대도 물론 그런 요소들이 있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 둥촌동과 발산동이 훨씬 더 그런 교육 환경, 편의기반 시설들이 잘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쉬운 게 뭐냐면 이 발산동과 이 둥촌동 일대 같은 경우에는 신규 아파트가 거의 없어요. 아, 네네. 예. 그리고 이제 이 방화동 일대에는 최근에 뭐 뉴타운도 개발되고 하면서 지금 재개발도 활성화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이렇게 벽산 블루밍 같이 이렇게 소규모의 신규 단지들이 몇 개가 좀 있습니다. 아,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쪽을 좀 보셨지만 저는 오히려 신축은 아니지만 이쪽의 기존 주택들 좀 더 입지가 좋은 지역들 이 지역들이 실제로 지금 급매물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 단지들 중에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는 단지들이 있어요. 네네. 그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단지들 같은 경우가 앞으로 6년에서 7년 정도 지금 시작하더라도 6, 7년 후 정도면은 신규 아파트로 바뀌거든요. 네네. 그럼 지금 딱 결혼하시고 자녀 낳고 딱 이렇게 바로 자녀를 낳으신다라는 가정하에 본다라면 충분히 그 시점대 됐을 때 신규 아파트도 바뀌고 애도 학교를 보낼 수 있는 좋은 환경에 그런 입지에 가지고 있는 주택으로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아, 그럼 네네. 저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좀 긴 관점에서 이 둥촌동과 발산동 일대
뭐 이쪽 입지를 보시는 게 좋고 이 안에서도 신규 아파트로 바뀔 수 있는 리모델링이 좀 추진되고 있는 단지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여기 뭐 좀 말씀을 드리자면 둥촌지구 있잖아요. 네네. 이 안쪽에 리모델링이 추진되고 있는 단지들이 있어요. 네네. 여기 단지들이 30평짜리가 지금 금매물 나오는 게 8억 중반에서 9억대 정도에 나오거든요. 네네. 예,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신데 벽상 볼리밍 아파트 요거 보신 거 혹시 금액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10억 정도에 나와 있긴 해서. 예, 그러면 네. 이제 대출도 활용하실 계획이시잖아요, 그죠? 네네. 예, 그러면 저는 이번에 특례 보금자리론이라고 해서 네네. 지금 이제 대출 이자가 너무 부담되잖아요. 네네. 근데 이 대출이 특례 보금자리가 9억 이하에 있는 주택들 대상이 9억 이하에 있는 주택들 중에 최대 5억까지 대출을 해주는데 고정금리예요. 네네. 지금 현재 금리가 한 7% 정도 이렇게 가는 이런 부담이 크다 보니까 한 4%대 이내의 고정금리로 나오는 이런 대출 상품이 곧 나옵니다. 근데 네네. 벽상 볼리밍은 10억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특례 보금자리를 활용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이자 부담이 이제 커지니까 네네. 신혼인데 그래도 이런 부담을 좀 줄여서 가는 게 좋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쪽 지역에 그래도 8억 5천 9억짜리 정도 되는 금매물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충분히 특례 보금자리로 활용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자 부담도 없고 좀 저 일반 대출보다는 훨씬 더 줄어들고 거기에 네네. 이 지역 입지도 좋고 거기에 리모델링 호재까지 있으니까 이런 리모델링 그 둥촌동에 일대에 있는 리모델링 단지 위주로 좀 가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네. 당장에 새 아파트 못 간다고 이 예비 신부님께서 좀 실망하시더라도 네네. 미래를 보고 우리가 미래를 보고 얘기를 가자라고 잘 설득하셔가지고 네네. 지금 나오는 이런 대책들 이런 거 활용하셔가지고 저는 둥촌지구 쪽에 있는 리모델링 단지 좀 추천드릴게요. 이쪽도 한번 네. 같이 알아보세요. 네네. 예, 감사합니다. 결혼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언제나 한 분 한 분 여러분 상황에 맞는 1:1 상담 도움 드리고 있거든요. 아직 젊은 신혼부부시기 때문에 지금 새 집보다는 새 집이 될 수 있는 투자 가치 있는 아파트 선택하자 조언 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아내 되실 분과 상의해보시고 고민되신다면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2번 언제나 열어두고 있고요.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함께 좀 고민해 볼까요? 성동구, 네. 운봉동, 네. 대리, 감변타운 거주 중인데 향후 전망이요. 네, 살고 계신 집인데 아마 요즘 부동산 시장 네. 분위기 때문에 좀 궁금하신 거겠지요. 말씀 주신 게 성동구의 응봉동 대림 강변타운 아파트인데 계속 쭉쭉 거주해봐도 괜찮은지 아니면 매도해야 하는지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예, 웅봉동에 있는 대림 강변타운을 가지고 계시는데 여기가 뭐 지금 한강 조망도 나오고요. 웅봉역 그 경의중앙선이 웅봉역 역세권에 위치했어서 굉장히 교통도 좋고 조망도 나오는 그런 단지거든요. 근데 이거 몇 평일 때입니까? 25평입니다. 25평짜리를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이 주거 만족도는 이거 괜찮으세요? 평수가 작아서 이사를 해야 될지 고민이거든요. 아, 지금 사시는 게 조금 좁아서 네, 그래서 좀 고민이신 거네 그러면 실제로. 네, 네. 알겠습니다. 실제로 여기 입지는 뭐 굉장히 좋습니다. 한강 조망도 나오는 다른 단지들에 비해서 조망이 확보가 되는 단지인데다가 교통도 좋고 또 위쪽에 왕십리역이라든지 또 맞은편에 있는 또 서울숲이라든지 이런 데도 접근성도 좋다 보니까 이런 주변 지역의 녹지도 활용할 수 있고 굉장히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부동산 시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여기도 가격이 조금 소폭 빠졌어요. 그죠? 네, 25평짜리 할지라도. 근데 여기가 이제 좀 좁아서 고민이시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조금 큰 데로 좀 갈아타시기를 하려고 고민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지금 가격이 조금 많이 이렇게 안정화돼 있으니까 좀 큰 것으로 좀 가려고 하는데 작은 계획은 확실하게 좀 잡혀 있나요, 지금 현재? 근데 지금 여유 자금이 별로 없어서 예. 고민이에요. 지금 현재 여기 시세 얼마 정도 혹시 하고 있습니까? 지금 18년에 매수했을 때 6억 5천이었어요. 6억 5천에 매수를 하셨어요. 네,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원래는 한 25평짜리라고 그러셨죠? 네, 한 12억대를 조금 넘었던 그런 단지인데 지금은 이제 급매물 나오고 가격이 좀 빠지고 그러면서
10억대 내외일 거예요. 네. 요 정도. 그래서 뭐 시세 차익은 좀 낮고 또 충분히 이제 여기도 다시 과거 금액대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는 지역인 건 맞는데 이제 좁다 보니까 좀 큰 걸로 옮기고 싶고 옮기고는 네. 싶은데 여력은 안 되고 이게 고민이신 것 같아요. 네. 예, 저는 요거 뭐 거주하셔도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 이제 시장이 좀 수요가 늘고 올 3, 4월 달에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이 투자 수요자들이 유입이 되는 흐름으로 가게 되면 이 정도의 입지에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과거 금액대까지는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입지라고 봅니다. 조망과 또 교통 입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내가 거주 만족도가 좀 떨어지는 거예요. 좁다라고 한다면 근데 이제 자금 여력이 없다라고 하는데 좀 저도 고민이 되는데 저는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 맞은편에 보면 이 대림 강병타운 있잖아요. 네. 거기 맞은편에 보면 신동 아파트라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 응봉 현대 아파트라고 있어요. 이 아파트들도 25평짜리 이 면적이 그 평형이 있는데 얘네들은 지금 뭘 하고 있다라면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리모델링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새 아파트로 바뀌기도 하지만 면적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25평짜리가 30평대로 면적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새 아파트도 되고 더 넓은 평형대 아파트를 내가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두 단지들이 다 잘 진행되고 있는 단지들이에요. 근데 지금 자금 여력이 없다라고 하니까 저는 오히려 이 신동아 아파트나 응봉 현대 아파트가 신동아는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가 좀 더 저렴하고요. 동형 평형대 25평대가. 그 응봉 현대 아파트는 좀 비슷해요. 지금 강변타운하고. 네. 그래서 저는 가신다면 조금 더 저렴한 신동아 아파트 쪽으로 한번 갈아타시 하셔가지고 당장은 내가 좀 좁게 살더라도 지금 한참 지금 시공사까지 선정이 된 단계까지 와 있다 보니까 앞으로 한 4, 5년 정도면은 그래도 완성이 될 것 같거든요. 네. 여력이 있으면은 조금 더 넓은 평형대로 지금 가셔도 좋은데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저는 차선으로라도 이렇게 면적이 늘어날 수 있고 신규 아파트 바뀔 수 있는 단지 쪽으로 한번 갈아타시기를 고려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리모델링 진행되고 그러면 면적도 늘고 새 아파트도 되고 또 입지도 거의 비슷하니까 저는 이 정도 선택지라면은 한번 알아보시고 갈아타기 추천을 해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무리해서 가지 마시고 조금 더 저렴한 신동아 그리고 비슷한 현대 아파트 이쪽 잘 둘러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갈아타기 할 만한 아파트 몇 개 일러드렸으니까 임장활동 해보시고 좋은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전화 빠르게 연결해서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심장님 오늘 어떤 부동산 함께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제가 지금 실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네. 그 재개발 이번에 선정됐다고 하는데요. 네. 들어가서 거주를 해도 어. 이게 아파트에 입주가 가능할지 궁금해서요. 네, 어디를 좀 보셨을까요? 네, 그 중랑구 망우동이고요. 네, 514-29번지요. 알겠습니다. 중랑구 망우동의 514-29번지, 그러니까 네. 좀 몸테크를 해서 나중에 네.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집에 네. 좀 들어가 살겠다라는 마음이신 건데 말씀 주신 네. 이곳이 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네. 투자 같이 살펴보도록 네. 할게요. 대표님과 인사 네.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여기 이제 망우동에 지금 최근에 네. 뭐 이렇게 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된 그런 지역의 빌라 같아요. 그죠? 네, 네, 네. 그렇다고 들었어요. 예, 근데 요거를 지금 사시려고 그러는데 이거 사도 되는 건지, 네, 예, 사도 크게 문제가 없는 건지, 네, 네, 예, 요거 고민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예, 네, 위치를 좀 보니까, 네, 여기 망우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과거에 망우 네. 13구역으로 개발이 진행되다가 말았던 그런 지역이에요. 아, 예, 예,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최근에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신통기획으로 2차 요번에 지정이 됐거든요. 네, 네, 그래서 여기 신속 통합기획 2차로 이번에 상봉 13구역이 지정이 되면서 이제 신통기획 재개발이 진행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네. 근데 요게 지어진 지 얼마나 된 빌라예요? 그 신축이긴 한데요. 네. 작년 1월 달쯤에 다 지어졌다고. 작년 1월 들었거든요. 달에 예, 예. 22년 1월 달 정도에 네, 된 네. 거네요. 네, 자, 요거는 꼭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네, 예, 이 1월 달이라니까 정확한 날짜를 제가 모르니까
네. 일단은 우리가 이런 신소통합계획 재개발하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 권리 산정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 권리 산정 기준이라는 게 권리 산정 기준일 이전에 지어진 주택들은 조합원 입주권 주고요. 아파트를 주고 네. 이후에 지어진 주택들은 현금 청산을 받아요. 아파트를 못 받고. 아, 예. 그래서 이 권리 산정 기준일 전에 지어진 건지 이후에 지어진 건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 뭐 작년 1월이라고 그랬으니까 22년 1월이면 네. 지금 이 신소통합계획은 요번에 확정 발표된 예.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아, 그거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네. 이 상봉 13구역 같은 경우에는 실은 1차 때 네. 1차 때 한 번 신청을 했다가 선정이 되질 않았어요. 아, 예. 예, 그러면 선정 안 됐으니까 뭐 이번에 2차에서 된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네. 문제는 1차 때 선정이 안 되면서 네. 선정이 안 된 지역들 있죠. 네. 선정이 안 된 지역들도 권리 산정 기준일을 지정을 했어요. 아, 예. 예, 선정이 안 됐는데도. 네. 그래서 이미 지금 이번에 2차 발표됐을 때가 아니라 네. 요게 1차 때 선정이 안 된 시점에 예. 그 권리 산정 기준이 현재 잡혀 있을 거예요. 네. 그 권리 산정 기준이 제가 알기로는 작년 1월이에요. 네. 작년 1월이니까 거의 지금 비슷한 시기잖아요. 예, 예, 예. 제가 알기로는 1월 28일로 알고 있는데 권리 산정 네. 기준일이 네. 그 이전에 다 지어진 주택이라면 괜찮은데 네. 그 이후에 지어진 주택이라면 요거는 매수하시면은 아파트 못 받습니다. 아, 예, 그래요? 그러니까 요거 꼭 네. 확인하세요. 네, 네. 꼭 확인하시고 네. 실은 저는 여기가 지금 현재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여기 들어가서 사셔야 되거든요. 네. 그럴 지금 각오도 하고 계신 거예요? 네, 네. 여기 예. 뭐 실거주만 해야 된다고. 예, 예,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여기 지금 실제로 다 들어가서 사시려고 그러는데 이거 매매가 얼마 정도 하나요 지금? 4억 5천, 4억 3천, 예, 이 정도. 예, 그러면 이거 현금 예. 다 주고 들어가시려고 그런 거예요? 그냥 조금만 대출 받고요. 아, 그럼 대출 받고? 네, 조금. 그러면 대출 부담도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네요. 네, 네, 자, 그렇다면 저는 네. 여기도 뭐 들어가서 사시면서 아파트 만들어진 거 기다리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는 않은데 네, 네, 저는 다른 지역들도 좀 더 고려를 해보신 다음에 네. 선택을 하셔도 늦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예. 예,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네, 자, 지금 서울에 공급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서울에 한 20만 가구가 부족하고 앞으로도 공급을 많이 늘려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서울의 뭐 재건축, 재개발을 굉장히 많이 활성화시키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가 지금 신통기획이잖아요, 여기는. 네. 신통기획뿐만 아니라 모아타운이라는 그런 재개발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 실제로 여기 네. 웅봉동이 여기 면목동이라든지 일대 보면 모아타운, 뭐 신통기획, 공공 재개발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예, 굉장히 많고 지금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어요. 또 거기에 역세권 개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이 활성화를 시키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 신통계획의 장점은 2, 3년 정도 속도를 줄여주는 거고 모아타운의 장점은 소규모로 가는데 5, 6년이면 완성이 돼요. 그리고 역세권 개발에 대한 가장 큰 장점은 용적률을 굉장히 많이 줍니다. 500%, 700% 이렇게 주기 때문에 실제로 네. 조합원들 부담이 적고 또 여기도 속도도 빨리 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새 개발 모두 빨리 될 수 있게끔 막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들어가서 지금 신통기획 이번에 지정됐잖아요. 네. 그럼 들어가서 대출 끼고 거주를 하면서 내가 이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기에 제가 봤을 때는 한 10년 정도 후에나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그럼 대출까지 껴가면서 이렇게까지 가져가시는 게 맞나 싶거든요. 그래서 네. 오히려 좀 빠른 사업들 있죠. 네. 모아타운이라든지 예. 내지는 역세권 개발 같은 경우에는 사업성이 워낙 좋다 보니까 굉장히 속도가 빨라집니다. 네. 그래서 이런 개발 지역들을 좀 보셔야 되고 최근에 네. 이제 서울시가 5월부터 규제지역 해제가 됐잖아요. 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중심권이라고 할 수 있는 한강변 일대라든지 내지는 네. 뭐 도심 일대라든지 이런 지역에 이런 네. 역세권 개발, 모아타운 할 수 있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지역들도 한번 살펴보시고 난 다음에 선택을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금액이 될까요? 예, 분명히 있습니다. 아, 찾으시면. 가능할까요? 예, 못 찾으시면 네. 세미나 오십시오.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네.
네, 투자 반대 의견 드리면서 더 궁금한 내용 언제든 문의 주세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2부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